자, 거북이는 수시로 배 까고 올라가네. 그렇군요. 11시가 됐네요. 일단 힘들어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과 오픈 캡처가 있습니다. 한디캠도 있고요. 동영상을 캡처하신 뒤 24시간 365일 이메일 뉴커.in 뉴커.in@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하신 뒤 사건의 개요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였습니다. 뉴스가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가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클린 극장 사자TV 최초 1일 드라마 믿었는데 마지막 회. 여러분, 저는요 벌금 1원도 안 낼 거예요. 이길 거예요. 저 법 잘 알거든요. (1개월) 후 유신님 평화적으로 해결해요. 유신님 평화 피스. 유신님 정말 한 달 전에는 입장이 달랐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평화주의자랍니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믿었는데 큰 소리 쳤잖아요. 정말 진짜 탑본쟁이야. 오랜만이에요. 문광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책임은 지셔야죠. 믿었는데 너무나 실망감이 큽니다. 장은 언제쯤 지질런지. 1일 드라마 믿었는데 최종혜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날 새고 쪽잠 자면서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수원까지 갔다가 또 부천 소사경찰서에 갔다가 인간 인내기. 자, 오늘 땡큐맨 데이였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애기 못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각하됐다고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전두환 각하는 뭘 그거 가지고 좋아해, 후속 다가 있어. 네. 자,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땡큐맨 데이 브리핑 해드리고요,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신문 뉴코와 함께하는 팩트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어쩐지 막 오늘 초반에 안티들이 기분이 너무 업돼 있더라고요. 유신아, 으아, 너 1패, 으아, BJ 애기 못지, 가카, 유신, 가카. 좋으세요? 자, 그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원래 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허위 사실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방해 같은데 위력도 아니고 허위 사실 유포도 아니면 위계가 아니냐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소를 제기했는데,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이제 유권 해석을 했냐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유신을 속여서 업무방해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속인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소장을 제기하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각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저를 속이는 건데, 이거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위계의 요건에는 충족되기가 좀 어렵지 않은 것인가, 그거를 이제 수사 단계에서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BJ 애기모찌가 방송을 한 내용의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추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의 허위 사실을 근거로, 그러니까 BJ 애기모찌가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냐면, 유신에게 기사 삭제를 요청했는데 제가 거절했다라는 허위 사실입니다. 애기모찌가 저한테 요청한 거는 BJ 애기모찌에 대해서 BJ명을 가려달라, 이걸 요구했고 실제로 브라인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로 신청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법에 적용이 되는지에서 추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거로는 이거는 민사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고 혐의도 포함이 안 돼요. 위계는 나를 속여서 업무방해를 해야 되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제3자니까 그것도 안 돼요. 이번에 수사경에서 해석을 한 거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피해를 보긴 봤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소를 제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의 단계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상의를 하고 있고, 결론이 나면 부천지법에다가 소송을 진행을 할 거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BJ 애기모찌님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사 삭제와 3천만 원이었나요? 뭐 얼마였었어요? 손해배상 청구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걸 신경 쓰셔야 될 것이고, 제가 이 혐의가 어디에 적용되나에 착오가 있었을 뿐이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고 검찰은 아닙니다. 검찰은 한 번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보완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사법부에 해당이 되고, 검찰은 추가 증거나 혐의를 어디에 적용할지가 다시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얼마든지 재수사가 아니라 수사를 다시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BJ 애기모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가족 휴가 갔다 와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진행을 하고 그때 다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튜버 땡큐맨
유튜버 땡큐맨이 제가 그 땡큐맨이 놀이터에서 여자 초등학생 인터뷰하는 부분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 기사를 썼었는데 몇 달 전에 그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땡큐맨이. 근데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무혐의가 떴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단신, 그러니까 지노랜 버핏 지인들에게 후원을 받고 1인 시위를 했다. 이 부분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허위 보도로 그래서 정정보도 요청과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됐습니다.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 내용을 방송에서 좀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냥 나는 얘기를 안 했어요. 상대방이 다 퍼트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했을 뿐인데, 예. 그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가 했을 때도 그렇고, BJ 애기모찌가 했을 때도 그렇고, 자,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표정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나갈 때 표정이 안 좋으셨고 땡큐맨님의 표정이 일단 안 좋으셨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1,000만 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되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쪽에서 다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그쪽에서 거론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청자들의 알 권리예요. 디테일하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일단 상대방이 요청한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BJ 애기모찌 건도 안 받아들여졌고 땡큐맨도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고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BJ 애기모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었는데 그게 적용이 잘못된 것이다. 좋아할 이유가 없다. 법리적인 적용이 착오가 있었던 것뿐이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수원 그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가깝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제 이 부천에서 이 수원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왔었는데 그 수원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가깝더라고 택시 타면. 그래서 앞으로는 종점까지 가서 타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수원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에 식당도 많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누가 더 중재 요청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를 펌프질 하겠죠. 얼마든지 펌프질 하세요. 그래서 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이 근거 없는 내용으로 이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어렵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할 거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따라오지 않으면 이적? CCTV 있어요. 자, 그 CCTV는 언제쯤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콩나물국밥집의 CCTV. 자,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스튜디오에 잠깐 들려서 샤워한 다음에 옷 갈아입고 부천 소사경찰서로 갔습니다. 유튜버 땡큐맨에 대한 고소인데 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제외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혐의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모욕죄 혐의고요. 두 번째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3건. 그 다음에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위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들 것으로 보이고 적용이 잘못돼서. 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자, 모욕죄 혐의는 뭐냐? 2019년 4월 29일 유튜버 땡큐맨 유신을 고릴라로 희화한 그림을 방송에서 게시했다. 자신의 유튜브 그러니까 땡큐맨 생방송 중에 유튜버 구맥진이 고릴라처럼 그린 그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자 그림 상단에 유신이라고 글씨를 써서 방송에 여러 차례 게시해 유신을 모욕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서 유신이 여러 차례 이의 제기를 했으나
유신의 유튜브 계정을 차단하고 무시하고 해당 그림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그러니까 4월 29일 날 게시를 했고 그 다음에 5월 16일 날 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땡큐맨이 저를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처럼 그렸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주장은 유튜버 구맥진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왔고 고릴라로 희화된 사진을 보냈고 자기는 그거를 게시해달라고 해서 게시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그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뭐냐면 유신이라고 거기에다가 적었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땡큐맨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린 게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릴라로 희화된 그림에 유신이라고 적은 사람은 본인이고 당사자가 그게 모욕적이라고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방송에서 게시하면서 유신의 안티들이 고릴라라고 유신을 비방하면서 비난하면서 하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게시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두 차례 이상을 게시를 했기 때문에 모욕죄 혐의로 제기를 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 세 가지는 2019년 4월 25일 땡큐맨의 방송에서 부천 원미경찰서의 수사관들이 유신에 대해서 고소를 많이 하러 갔는데 경찰관 분들이 안 받아줬다고 한다. 유명하다고 합니다. 유신님을 다 알더군요. 경찰관들이 싫어한다. 원미경찰서에서 유명인사가 되었다 등의 내용과 많은 BJ들을 고소한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고 있는 공개된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부천 원미경찰서 담당 수사관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유튜버 땡큐맨이 이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냐? 절대로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사실은 없다. 부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땡큐맨님이 어떤 수사관이 부천 원미서 사이버팀의 어떤 수사관이 이 발언을 했는지를 입증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방송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많은 BJ들을 고소한다고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한다고 그랬지 내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습니까? 뭘 어떻게 협박을 했습니까? 나는 그분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어요.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을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뭐 가만 안 두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협박인 것이지 나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을 넘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내 방송에서 밝히는 게 그게 어떻게 협박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한 허위 사실 유포다. 두 번째는 명예훼손은 2019년 5월 11일 날 유튜버 땡큐맨 방송에서 방제로 유신 팩트체크 합리적 의심 가로 열고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가로 닫고 라는 방제를 걸어놓고 5월 11일이면 제가 유튜브 평화토론회 개최하는 당일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탁금지법 법안 주요 내용을 화면에 띄워놓은 뒤에 이거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네, 보세요. 이거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 이거 아주 의심스러워요. 언론인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케 어떤 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후원 받는 걸 약속을 하고 행위를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1인 시위라든가 예를 들어 1인 시위라든가 어떤 사람의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온다는 조건이거나 말이 미션 수행이지 이거 대가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갔다 온 거잖아요. 김이 가게에 갔다가 그래서 이렇게 마치 제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처럼 방제를 걸어놓고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징기스칸님이 시켜서 무슨 말이냐면 유신이 징기스칸님에게 후원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1인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인 시위 플랜은 제가 정해서 공지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1인 시위를 한 번은 기습적으로 하고 그 5월 3일 날 1인 시위 할 때는 제가 사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릴레이 1인 시위를 평화 1인 시위를 한다고. 근데 땡큐맨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징기스칸 윤님이겠죠. 지금 얘기한 사람이 징기스칸 윤님에게 후원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하고 1인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징기스칸 윤님한테 약속을 받고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하거나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시청자에게 후원을 받고 그 김희님이 운영하던 홍보석에서 먹쇼 원정대라는 컨텐츠를 진행한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2년여 전에 어떤 시청자가 제가 KS님한테 후원을 받고 먹방을 진행한 걸 가지고 김영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2년여 전에 누군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천 어미경찰서 경제팀에다가 이걸 조사해달라. 이게 입건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해달라. 그래서 2년여 전에 부천 원미서 경제팀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했습니다. 내사를. 제가 증거자를 제출했고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그 취재나 언론사의 활동이 아니라 유신이라는 사람이 20년 넘게 활동을 해온 것이고 방송 활동을 해온 것이고 수익 활동으로 후원을 받는 대가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이미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합법적으로 후원을 받는 것도 불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발뉴스, 팩트TV 등 많은 언론사에서 컨텐츠가 기사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무가지니까 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합법적으로 후원받는 것은 기부금 및 기부금품 관련된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그 언론사에서 후원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고발뉴스나 팩트TV나 다른 언론사에서 합법적으로 후원받는 그 사례를 그대로 제시를 했고 그에 합당한 법안도 어디에 의거해서 받는지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법적으로 후원받는 것은 기부금 및 기부금품 관련된 법안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고, 유신이란 사람이 인터넷 방송 유신쇼를 진행하면서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후원 미션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는 유권 해석을 이미 2년여 전에 받았다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고 공지사항으로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홍보석에 먹쇼 원정대 그 후원 컨텐츠를 미션을 진행을 한 것이 마치 김영란법에 위배가 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한 것이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과연 유신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만한 행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징기스칸님한테 후원을 받을 걸 약속을 받고 1인 시위를 한 것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나는 징기스칸님한테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릴레이 1인 시위를 기획했고 클린유치 대표로서 공지를 해가지고 자발적인 시청자의 참여로 진행이 된 것이고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홍보석의 후원 미션이 과연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취재나 언론사의 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5월 11일 날 피켓을 들고 한 건데 그 피켓 내용이 뭐냐면 BJ들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유신은 인터넷 방송을 은퇴하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내가 BJ들의 사생활을 언제 침해를 했느냐. BJ들이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이 사생활에 해당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사생활에 해당됩니까? 유튜버 승량이가 공개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학대하는 것이 사생활입니까?
신태일이 공개적인 방송에서 엉덩이를 까고 성기를 노출하는 게 사생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무슨 몰래 촬영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굴 만나는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이런 걸 추적했습니까? 제가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적인 부분이라도 자기 여성 시청자에게 영상 전화를 해가지고 자위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범죄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에 대해서 다루었지, 제가 언제 그 사람들을 도청하고 몰카를 찍고 그래가지고 사생활을 침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땡큐맨의 1인 시위 피켓은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BJ들의 사생활을 간섭했다. 저는 BJ들의 사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BJ들의 방송 외적인 내용이라도 그 피해자가 그거를 공익제보로 언론사에 그 제보를 했을 경우에 공익적인 판단을 해야죠. 몽캠이라든가 무슨 뭐 절도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데 단순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영화 보고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파파라치처럼 뒤를 쫓아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세 건의 주요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그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오늘 고소인 조사를 받고 왔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땡큐맨 건은 1차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잠도 못 자고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전에 진오렌 버핏이 그 일을 터트리고 나서 항상 하는 말이 평화적으로 뭐 자신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수습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는 늦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땡큐맨데이 관련된 브리핑은 해드렸고 애기모찌 그 각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뭐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게 이제 오늘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이 그린피스에서 공개된 내용이에요. 그린피스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도쿄전력도 마찬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에 오염된 그 흙을, 토양을 그냥 검은 비닐에 싸가지고 쌓아놓고 있고 그 옆에서는 벼농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지하수가 오염된 거를 지금 수천 개의 통에 담아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 없이 그걸 통에 담아놓고 몰래 태평양에다가 방류하려다가 그린피스에 딱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주변 국가,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면 아베 정권에서 이 위험한 방사능 이 오염수를 태평양에 흘려보내려고 했냐면 내년 도쿄 올림픽 전까지 이걸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IOC에서. 그러니까 IOC도 미친 인간들이에요. 방사능 올림픽인데, 근데 심지어 아베 정권에서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뭐 야구 경기, 뭐 소프트볼인가요? 그 올림픽 일부 종목을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OC 도둑놈들도 돈을 얼마나 처먹은 것인지 정신줄을 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지금 해결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 미친 또라이 아베와 미친 IOC가 작당을 해가지고, 심지어 아베는 내년 올림픽에서 쌀과 식재료를 그 선수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후쿠시마 지역에서, 미친 거죠. 악마들 새끼들입니다. 악마 새끼들이에요. 근데 그걸 또 추종하고 지지하고 있는 이 토착외구 악마 새끼 투들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은 그냥 묻어야 됩니다. 땅에다 후쿠시마에 묻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후쿠시마 토양으로 진 집에서 살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 샤워하고 온천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오염수가 얼마나 뜨거우면 아마 모든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녹아서. 자, 벤츠 유죄.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벤츠가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벌금 500만 원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뭐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5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뭐 제가 이 선고일에 가고 싶었는데 그때가 고향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아무튼 이 벤츠는 이 폭식 방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 허위 과장 광고 자기 팬을 대상으로 해서 이 허위 과장 광고 혐의가 나중에 확정이 된다면 책임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순진무구한 해맑은 표정으로 그렇게 폭식을 과식을 하고 나서 운동하면 된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의사도 아니고 폭식을 하면 소화기관에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운동하면 된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걸로 폭식과 과식 먹방을 조장하는지 벤츠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사람이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방송 컨텐츠는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자, DHC 코리아에서 사죄를 했습니다. 난 몰라요. 그냥 꺼져요. 네, 그냥 사라져. 예. DHC 후쿠시마로 가거라. 네. DHC 코리아든 DHC 저펜이든 DH 대포동이든 상관없으니까 사과 필요 없어요. DHC 한국을 떠나거라. 그래서 이 DHC 코리아 그 사무실을 후쿠시마 원전 옆에다가 지어놓고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살 생각이 없으니까 뭐 일본이 그 사과를 정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DHC 떠나거라. 네, Go Health. 자, 철구 도박, 원전 도박 필리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아마 조만간 육군본부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철구는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신태일도 퇴출을. 지금 신태일이 유튜브 44번째 계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해야 되고 김은태 계정도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철구도 이번 기회에 방통위원장이 바뀌면 바로 아웃시켜야 될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주화 여포 사건은 뻥콘 관련된 그리고 세금 탄류 의혹인데 이번 주 토요일 밤 10시에 팩트체크 정리를 하기로 말씀드렸었고요. 자, 하루 종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소매인, 뭐 솜해인, 여의, 뭐 아이, 뭐 헷갈리게 막 나오는데 뭐 아이돌 사관학교인가 어디에 하여튼 뭐 어디에 출연을 했었나 봐요. 여자 출연한데 자기가 양성애자다. 그래서 SNS에 스킨십을 동성과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사진을 올렸다가 지금 악플에 시달려 가지고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뭐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하든 이성애를 하든 양성애를 하든 그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다만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은 그걸 커밍아웃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뭐 오랫동안 유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에서 이 반동성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포비아 근성이 이거를 커밍아웃 했을 때 그 감당해야 될 게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성애든 동성애든 양성애든 그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간섭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성애자야.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양성애자인데 사랑합니다.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그런데도 막 스토킹하고 괴롭혀. 이건 범죄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양성애 하는 사람들끼리, 동성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강제적으로 다른 성적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강요하거나 스토킹해서는 안 된다. 그건 범죄다. 하지만 이 커밍아웃은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너무나 가혹하다. 뭐 러시아에서는 막 때려 죽이고 막 총 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특히 극단적으로 심한, 러시아 정부에서도 상당히 극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 이 여성이 공격받고 있고, 소매인이라는 여성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악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적 정체성은 성적 평등, 성적 자유에 따라서 존중을 받아야 되겠지만, 다만 이 커밍아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뭐 커밍아웃을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런 SNS로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은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 그리고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승냥이 기자욕, 요게 이제 오늘의 또 아주 뭐 정말 승냥이는 반성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그 승냥이가 기자 욕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막 부모 욕부터 시작해서 막 입에 담을 못 들으신 분들은 뉴코 가서 한번 보세요. 아우 진짜 내가 막 나도 기사를 썼어요. 나도 기사를 썼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막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는 반려견을 학대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 그때 뭐 사과 방송 한다면서 뭐 내가 뭐 죽어야 되나 막 그러면서 막 극단적으로 가더니, 와,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기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처럼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쌍욕을 하면서 지금 뉴커 홈페이지 방송 토크 게시판에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기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사를 쓴 기자이기 때문에 고소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그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 지난 7월 28일 날 아마 승냥이 기사를 제일 먼저 쓴 사람, 기사 초기에 기사를 쓴 사람이었을 거예요. 동물 학대에 대해서. 근데 그 기사 쓴 모든 기자에 대해서 쌍욕을 하고 부모욕을 한 거기 때문에 저도 고소의 대상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특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반려견의 학대에 대한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쌍욕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뉴스 커뮤니티의 유영기 기자가 지난 7월 28일 날 승냥이 관련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특정이 되는 거죠. 기사를 쓴 기자 특정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언론사에도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냥이 반려견 학대 관련된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특정이 됐기 때문에, 기사를 쓴 기자가 있고 기사를 안 쓴 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사를 쓴 기자는 특정이 돼요, 숫자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중 그 휴가 갔다 와서 BJ 애기모찌 그 소송 보안에서 제기하면서 승냥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욕을 너무 심하게 디테일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녹취 작업해서 애기모찌 건이랑 같이 녹취 작업 해가지고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해야 되는 건가? 욕설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 녹취 떠가지고 일단은 심각한 모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게 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모욕죄는 뭐 욕을 했으니까 100%고, 그래서 이 승냥이 기자 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다음 주 휴가 갔다 와서 진행을 한다는 점을 승냥이님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사랑의 근저당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국회경비대님 10개입니다. 자, 그리고 어항물에 물 갈아주는 게 아니라 뒤에 배경이 까만색이에요. 뒤에 배경이 까만색이고 고기가 잘 보일 수 있게끔. 자, 그리고 다른 기자분들에게도 제보를 해주십시오.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쌍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건 기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모욕 행위에 볼 수가 있겠죠. 뭐 기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쌍욕에다가 부모욕까지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기자분들 승냥이 검색해서 다른 기자분들에게 다 영상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짬짬이. 자, 그리고 네, 땡큐맨 얘기는 했고 신태일, 김윤태는 보는 즉시 신고해 주시고, 자, 오달수가 미투 때문에 거의 뭐 1년 반을 쉬었는데요. 활동을 쉬었는데 무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미투의 희생양 중에 김은국 아저씨를 포함해서 아무튼 이 오달수 씨가 그 신과 함께 투도 편집이 되고 본인이 주연한 영화 3편이 개봉을 연기하는 등 피해가 엄청났었는데 일단 이 무혐의가 나오긴 했는데 그 여성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한 명이 미투를 하고 다른 사람이 추가 미투를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의 한 수라고 했나 제가? 신과 함께 투요. 자, 하여튼 뭐 무혐의를 받고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하네요. 자, BJ 열매 폭로와 마약 BJ 리스트. 자, 반소연을 포함해서 최근에 정지 먹은 BJ들이 다 풀렸다고 하네요. 정지가 왜 풀렸을까요? 요즘 아프리카 TV 보면 방송이 별로 없어요. 예, 서수길 대표와 정찬용 대표가 아쉬웠나 보죠. 방송이 없어요. 지금 뭐 외질에도 다시 복귀했나 본데 인방계에서 난리가 난 것 같고, 복귀를 근데 지금 철구 도박 사건까지 터졌는데 설마 복귀한 게 맞나요? 아닌가? 예, 철구는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복귀했다고 그러는데. 사랑의 근저당님 팝콘 5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근저당을 좋아하시는 팬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홍콩 시위, 지금 홍콩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시위대가 지금 그 시위를 하던, 홍콩에서 시위를 하던 한 여학생이 그 경찰에게 맞아가지고 지금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해가지고 시위대 수천 명이 지금 홍콩 국제공항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틀째 그 국제선이 마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공안에서 전차까지 동원해가지고 강제 진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홍콩은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뭐 어제도 말했지만 영국이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유일하게 개입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파워가 있으니까 이 홍콩의 막강한 투자자들이 이동할 곳을 찾고 있다. 정말 이 홍콩 시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 땅이라서.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콩의 이제 영국계 그리고 중국계지만 홍콩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부호들이, 투자자들이 대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는, 일본은 방사능 때문에 안 가고, 지진 방사능 태풍 때문에. 그 다음에 대만도 역시 중국의 영향에서 자유롭지가 않고, 동남아시아는 치안이 안 되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갈 데가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 북한 핵무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만 맺고 핵무기 문제만 해결되면 가장 좋은 위치가, 민주주의도 상당히 발전이 되고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꿀 정도의 그런 성숙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있는, 토착 외구는 있지만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홍콩의 막대한 투자자 부호들이 그러면 더티 UCC 장인도 오시나? 리커창! 네, 리커창과 친분이 있는 더티 UCC의 장인분께서 따샤 암사기, 암이기, 당뇨 인증, 쎄쎄. 그러면 이제 아마 더티 UCC의 홍콩 재벌급이고 리커창과 친분이 있는 더티 UCC의 장인이 아마 한국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다음 내용. 정배우가 영상 올린 거는 다음 주 가족휴가 갔다 와서 추가 고소 진행됩니다. 이미 고소한 것은 서울 동부지검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최군 고발장은 이제 내일 그 군 의혹과 윤수리 키스 사건 두 건에 대해서 방송 끝나면 또 소장 작업해야 돼. 고발장. 아주 심플하게 하고 자료는 날짜 정해지면 그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팩트 체크를 너무 빠르게 했나요? 네, 심플하게. 자, 그리고 부배 막장 음성돈에 제보 받고 있습니다. 제보 많이 해주고, 이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이 외국에 유학 중에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무죄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지금 징역형이 나왔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왔다가 집행유예가 나왔다가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로 이 청소년 범죄도 무섭고 고유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한을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요. 뭐 사후세계가 있으면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겠습니다만은 진짜 아주 심각한 부분이고요. 버퍼 나시면 재접속 해달라고 채팅창에 써주세요. 타방송 홍보하면 차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타방송 홍보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고요. 자, 전화를 좀 받아볼까요? 그 근저당 음원 작업은 다 끝났고요. 등록하는데 10일에서 1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10일에서 15일 정도 음원이 걸린다고 하니까 8월 중에는 등록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전화 050-2323-5549번으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한 말씀 듣고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의견 전화 배틀 050-2323-5549번, 문자 배틀 032-323-5549번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 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각이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소금이요? 아니라고. 사과 한번 하세요. 소금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클린 극장 영화 뻥의 연대기.
유신에게 선전포고를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유신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제가 6월 말까지 유신쇼를 끝내겠습니다. 모든 플랫폼에서 추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유신쇼를 끝내겠습니다. 아, 왜 그래요? 여성가족부 이제 큰일 났어요. 유신님, 큰일 났어요. 그 사칭하고 다닌 거 큰일 났어요. CCTV가 있어요. 내가 무조건 이겨요. 따라오실 거죠? 안 따라오면 적이에요. 변호사 선임했고요. 큰일 났어요. 변호사 선임했고요. 인증했고요. 이제 큰일 났어요. 땡땡이. 저는 벌금 1원도 안 낼 겁니다. 제가 이길 겁니다. 곧 개봉될 영화 뻥의 연대기,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자, 영화 뻥의 연대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